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10번째 시집 바람의 말을 펴낸 중후한 문단 경력의 정송전 시인을 만납니다. 1962년 시와 시론으로 등단을 해 올해 시력 60년을 맞으시는 대학에서 창작을 전공하신 정통파 원로 시인입니다. 10번째 시집을 펴내면서 시인은 겸손의 말씀으로 60여 년의 시력이 뉘우침과 한탄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서에서 시인은 신은 생각의 따뜻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으며 위안의 기둥뿌리도 곁에 세워두고 있다면서 내게 남아있는 여백에 저 푸른 들녘의 본령과 여유를 담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생의 이치와 시의 품, 그리고 여전히 푸른 시정신을 쫓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시인은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 경기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등 평생을 교육자로서 그리고 시의 밭을 일구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시집 출간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그동안 6건의 창작 시집과 4건의 감상 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등단 이후 첫 시집 그리움의 무게를 낼 때까지 시인은 문학활동의 공백기를 갖는데요. 이 기간을 시인은 시에 대한 자학의 시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서라벌 여대 문창과와 중앙대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정통파 문인인 점을 생각할 때 시에 대한 고뇌가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라도 빗장을 열어 바람과 햇볕살로 나를 다시 고쳐 세울 수 있어 고마웠다고 수레했습니다. 이러한 고뇌의 시간은 시인의 시를 더욱 성숙시켰고 첫 시집 이후 남다른 창작열과 실언으로 자신의 시세계를 펼쳐왔습니다. 첫 시집 2년 뒤 바람의 침묵을 출간하셨고 2004년에는 빛의 울림을 그린다. 2005년에는 내 이렇게 살다가를 출간하셨습니다. 2007년부터는 이북으로 재출간하는 작업을 했고 독자와 교감하는 시창작 활동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과 해설을 곁들인 자작시 감상선집, 그리움과 사랑의 되풀이, 자연과 우주의 너울, 내 삶의 소용돌이, 내 인생의 뒤안길을 시리즈로 출간하는 독특한 저작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취지를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작시에 스스로 감상이나 해설 따위의 글을 듣다는 일을 지금껏 그리 달가워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그것이 독자의 배려 차원을 넘어 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시의 본질에 틈입하는 수단이 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조심스럽지만 한편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떼었다. 한편 곱씹어 읽으면서 사뭇 명구스러움만 앞서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 삶의 본질을 천착하는 일이 문학의 본령이라고 보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내 창작 생활에는 또 하나의 필연적인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인은 2014년 꽃과 바람을 출간했습니다. 이 시집의 출간 의미를 시인은 어찌 보면 산다는 그것이 꽃과 바람 속이거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는 길목에서 내 그림자만큼 드리운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게 된다. 충남 예산군에 있는
인장박물관에 세워져 있는 시인의 시비에는 시 정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적, 정송전. 외딴 집 마당에 피어난 앵두꽃. 보아주는 이 없어. 먼 산 그림자가 다가와 논다.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이 숨어 있어. 빈자리가 드넓다.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이 숨어 있는 이치를 외딴 빈집에 핀 작은 앵두꽃에 다가와 노는 산 그림자를 통해 깨닫게 하는 시편인데요. 작은 것에서 우주의 이치를 꿰뚫는 시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0지집 바람의 말은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라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해설을 쓴 한승우 문학평론가는 이를 자신의 과거 삶을 단지 그리움과 아쉬움 속에서 감상적으로 해고하기보다는 때론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나 헤겔의 변정법에 의지하여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시집이라 평가했습니다. 뻐꾸기의 탕란을 보다가 살아오면서 흩은 짓 되짚어 본다. 잊혀지지 않는 것을 에둘러 중심에서 떠민다. 누군가 첫사랑이었고 누군가 이별이었을. 허물 다 받아준 밤이 혼자서 벼랑길을 걷는다. 모래 언덕 허물어져 뿌리 드러낸 바닷가에 핀 해당화. 바람 밟고 밤이슬 밟고 너에게 내 허물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내 허물은 이라는 시의 전문인데요. 이 시집의 제일 앞에 나오는 시입니다. 이 시집에서 시인은 자신의 허물과 마음속에 얼룩을 눈 감지 않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마주하는 성찰적 자세를 견지합니다. 교육자로서 시인으로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셨음에도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성찰하고 진정한 자신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강한 자의식으로 자신에게 엄격한 선비적 풍모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뻐꾸기의 탕란을 보며 자신의 지난날을 성찰하고 있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것을 에둘러 중심에서 떠밀어낸 누군가에겐 첫사랑이었고 누군가엔 이별이었을 그 아픔과 허물을 뉘우칩니다. 허물 다 받아준 밤이 혼자서 벼랑길을 걷는다는 구절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절구인데요. 모든 것을 다 껴안고 외로움을 견디는 밤의 이미지가 무척이나 감각적으로 다가옵니다. 모래 언덕의 회당하에서 추출한 너에게 내 허물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유도 인정하고 극복하는 고결한 정신세계를 함축한 사유가 깊은 구절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정신과 극복, 소색의 이미지는 다음 시편에서도 선명하게 표출됩니다. 어느 바닷가 동백꽃이 통꽃으로 지면서도 몸을 꼬지도 않고 시든 내색도 없다. 여러 갈림길에 마중을 보내며 하나하나가 한결같다. 동백꽃은 땅에 디둥그러도 가슴을 창공으로 축혀 올린다. 동백꽃은 이란 시편의 1년에서 3년까지인데요. 동백꽃이 지면서도 몸을 꼬거나 시든 내색을 하지 않는 한결같은 정신은
선비적 자세를 견지하는 시인의 정신세계를 대변합니다. 땅에 떨어져 뒹구는 낙하의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가슴을 창공으로 축혀 올리는 기계 또한 생명의 날개짓, 어둠에서 빛을 밝히는 희망을 은유하죠. 그런 점에서 정송년 선생의 10번째 시집 바람의 말은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에 진솔하고 엄격하게 맞서는 성찰과 시인의 고결한 선비적 정신을 읽을 수 있으며 낭망이 아닌 극복을 통한 희망과 소생,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력의 회복을 꿈꾸게 합니다. 아직까지 금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